안녕하세요, 남서희 구독자 여러분. 남서희 대표 조희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부남 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부남 썸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1%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부남들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남자들은 좌뇌가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혼 생활이나 일상 삶을 논리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처음에 와이프한테 다가갔던 마음가짐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질 확률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과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방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입장을 인정하거나 공감해주거나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아내한테 인정받거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나의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 낚시를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자기 위주의 태도로 보이는 모습들을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질 거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이기적이다, 내가 내 위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는, 존중을 못 해주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답답함을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게 길을 빠지는 게 뭐 성매매나 안마방이나 키스방이나 뭐 단톡 모임이라든지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동호회 동창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외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부남들이 썸을 즐기는 걸까요? 일단은 집에 오면 와이프가 너무 편하게 있어요. 옷차림도 그냥 편하게 입고 육아하느라 지쳐있는 모습만 보고, 사실 남편이 집에 오면 텐션이 높을 수가 없어요. 아내분들도 하루 종일 뭐 맞벌이를 하시면 더 힘들겠죠. 맞벌이로 인해서, 그리고 집안일로 인해서, 육아로 인해서 지쳐버린 그 마음을 좀 뭔가 풀 곳이 필요한데 그게 타겟이 되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오면 이것저것 시키고 싶고 이것저것 해주길 바라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성분들은 이걸 또 확인받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남편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를 보면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역효과가 결국 남자들이 외도를 하게끔 하는 거죠. 밖에서 만나게 되면 여자들은 집에서처럼 아내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혼녀든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이든 그냥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표현만 하고, 그리고 서로 애정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 감정 소모가 없는 거죠. 그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유부남들이 썸을 즐기는 겁니다. 진지하게 사귀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잠깐 만나서 몇 번 만나고 헤어지고 잠자리만 하고 끝내고, 혹은 그냥 조건 만나는 식으로 데이트만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만 주고받는다든지 정신적인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유부남들이 썸을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랑 다르게 썸은 꼬리가 길어서 잡힐 확률이 좀 덜하다 보니까 썸을 더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남편이 이 썸을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여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회사든 직장이든 남편의 친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시댁에 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자녀들 앞에서 욱해서 썸 타는 거에 대해서 막 표현하고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게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뭐냐, 내가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애들 때문에 혹은 친정의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나의 직계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친정의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애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 없이 혹은 아빠 없이 키우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이혼을 하기보단 가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대응들을 이성적으로 못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큰 후회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남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당신이 일을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감정적으로 욱하지 말고 남편한테 정확한 증거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남편이 이 외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말을 보태서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 전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물어보고 그 상황에 대한 답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뭐 미안하다라고 하면 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넘어가서 안정기까지 가든지, 아니면 무응답이면 아니면 지켜본다든지, 혹시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은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더 시간을 지나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고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후회가 적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유부남 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가,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때라는 카페를 8년째 운영 중입니다. 가보시면 많은 회원분들의 어떤 성공 사례와 후기를 읽어볼 수 있고요.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으니까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서희 햇님들 안녕.